친밀한 관계에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정말 최고의 경험을 가져다 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행복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의 감정적 온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접촉에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상대방은 더 편안해지고 경험은 더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를 만족시키지 못해 친밀감이 손상될까봐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 못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런 당혹스러운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과 충만함을 정의하는 세부 사항들을 진정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장식된 집에 비유한다면 친밀한 접촉의 깊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풍경이 더 아름답고 경험도 더 풍부해질 거라고 예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집 안 가장 깊은 옷장보다 문학꽃이 가득한 작은 정원이나 창틀에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거실의 푹신한 소파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체의 해부학에도 적용됩니다. 깊이와 편안함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깊을수록 좋다는 오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성의 성기관 중질은 과학적으로 유연한 관으로 설명됩니다. 한쪽 끝은 체해와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자궁경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고등관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은 실제로 앞쪽 벽과 뒤쪽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쪽 벽은 약 7-9cm, 뒤쪽 벽은 약 1-5mmcm로 뒤쪽이 다속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질이 마치 작은 변압기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자극을 받으면 길이의 약 1-3 정도 조용히 늘어나며 전체 길이가 9-6cm까지 확장됩니다.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랜 시간 친밀한 접촉에 적응하도록 진화해왔으며 이러한 유연성은 서로 더 잘 맞추고 불편함을 피하도록 설계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쾌감을 주는 민감한 부위가 모두 질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간지럼 타는 부위처럼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에, 어떤 사람은 무릎 뒤에,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 민감한 부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을 느끼기 위해 꼭 바닥까지 닿을 필요는 없죠. 실제로 질 입구 근처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절반 이상이 키 큰 삽입보다는 중간 정도의 자극, 예를 들어 질 입구 근처의 민감한 부위의 부드러운 접촉과 마찰을 더 편안하게 느끼며 친밀한 관계에서 쾌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합니다. 저는 한 커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깊은 삽입이 핵심이라고 믿고 4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적으로 반응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삽입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내의 친밀감에 대한 저항감이 커졌고 부부 사이 분위기는 어색해져 말하는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남자는 비로소 여자가 깊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나치게 깊이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무거운 움직임은 아내에게 불편함과 심지어 고통까지 안겨주었죠. 이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빴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남자는 파트너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이었지만 편안함의 핵심을 오해해서 결국 상대방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친밀한 접촉에서 깊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민감한 부위를 찾고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깊이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그럼 깊이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라고 묻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와 쾌락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와 깊이에 대한 강박관념에 현혹되어 충분히 길고 깊기만 하면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성 경험이 있는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일삼는 남성의 음경 길이가 성교시 쾌락이나 오르가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머지의 3중 일부는 음경이 약간 더 길고 깊게 삽입될 때 더 쾌락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이러한 길이와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수록 좋다, 깊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민감한 부위를 정확히 자극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 이유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콤한 음식을, 어떤 사람은 매콤한 음식을 선호하듯 깊이에 대한 선호도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힘과 깊이는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부드러운 스펀지와 같아요. 살짝 누르면 스펀지가 탄력을 되찾아 기분 좋은 느낌을 주지만 온 힘을 다해 누르면 스펀지가 변형될 뿐만 아니라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질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자궁경부는 본질적으로 약하고 신경보호가 부족한 부위이므로 과도한 충격이나 마찰은 하복부 통증과 같은 불편함을 쉽게 유발하고 심한 경우 자궁경부 내막 손상과 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친밀감을 쾌락에서 짐으로 바꾸는 정말 가치 없는 행동입니다. 한 여성이 진심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친밀감은 신발을 신는 것과 같아요. 맞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죠. 신발이 너무 크면 걸을 때 흔들리고 떨어질까 걱정하고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끼고 아파서 장거리 걷지 못해요. 어떤 사이즈를 고르든 상관없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그것이 좋은 신발이에요. 이 말은 친밀한 관계의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적합성은 완벽함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극도로 깊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파트너의 신체적 욕구와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극단적인 형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깊이가 친밀한 경험의 핵심이 아니라면 관계의 질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이 중요한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단단함과 지속력입니다. 이는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죠. 좌석이 넓고 시내가 고급스러워도 엔진이 약하고 자주 꺼지면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도 잃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적당한 단단함과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깊이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관계의 길이에 신경 쓰고 깊이를 원한다고 불평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비로소 아내가 깊이보다 안정성에 더 신경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리듬을 찾았어도 긴장이나 과도한 힘이 리듬을 급격히 바꾸어 아내가 단단함을 잃거나 리듬이 흐트러지고 이는 아내가 지속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음가짐을 바꾸어 길이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 유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아내의 경험은 즉시 개선되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기술과 상호작용입니다. 친밀감은 한 사람의 쇼가 아니라 두 사람의 춤입니다. 한 사람만 상대방의 리듬을 무시하고 앞서가면 춤은 필연적으로 실패하며 심지어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친밀감은 두 사람이 협력하고 서로에게 반응하며 기술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편안한 리듬을 찾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특정 동작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무의식적으로 긴장한다면 이는 불편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반대로 파트너가 긴장을 풀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맞는 느낌을 찾은 것이므로 그 리듬을 유지하거나 약간 조정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한번 들은 기법을 만능 공식처럼 취급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아도 계속 반복하면 지루해지겠죠. 하지만 사실 기술은 고정된 동작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어 첼로는 강한 충격 대신 부드러운 마찰을 사용하여 느리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고
때로는 파트너의 다리를 살짝 들어 민감한 부위를 더 정확히 자극하도록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의 허리나 등을 부드럽게 만지는 터치를 추가하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다른 민감한 부위의 통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동안 성기관에만 집중하여 중요한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 몸은 민감한 부위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기관 외에도 부드러운 터치가 특별한 쾌감을 가져다주는 부위가 많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민감한 부위는 친밀감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뒤쪽 피부는 얇고 신경이 예민하여 입술로 부드럽게 키스하거나 손가락으로 쓸어주면 많은 사람에게 따끔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피부 표면에 가까운 목 옆부분에 부드럽게 키스하거나 숨을 불어넣으면 따뜻하고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 뒤쪽, 허벅지 안쪽, 손목 안쪽도 흔히 민감한 부위로 이 부위의 신경은 촉각과 온도 변화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적당한 자극만으로도 파트너를 빠르게 흥분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젊은 커플이 경험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관계를 어려워하며 항상 친밀한 관계로 직접 넘어가곤 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관계가 지루하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서로를 꽉 껴안고 체온과 심장 박동을 느끼는 호응으로 시작해서 동차 이마, 코를 귀 뒤쪽에 키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뒤 서로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과정이 훨씬 큰 친밀감과 쾌락을 가져다 주었죠. 이는 친밀감이 특정 부위가 아닌 온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온몸의 감각을 자극하면 더 완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는 감정과 신뢰입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지만 모든 친밀한 경험의 기초입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충분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정확한 자극이라도 진정한 쾌락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과 같아요. 집주인이 조급해 보이면 아무리 호사스럽고 아름답게 꾸며진 집이라도 어색함을 느끼고 떠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집이 작고 소박하더라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기분을 느끼며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친밀한 접촉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간극이 있거나 한 파트너가 불안하거나 긴장한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경우 아무리 깊이와 기술을 추구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신뢰, 배려와 존중, 그리고 편안한 감정 상태가 있다면 친밀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밀해지기 전에 그날 경험한 행복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서로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참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끝난 뒤에도 서둘러 헤어지지 마세요. 서로를 껴안고 정말 좋았어 또는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와 같은 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은 파트너에게 당신의 배려심을 느끼게 하고 두 사람 모두 긴장을 풀며 궁극적으로 친밀한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든 오랫동안 함께한 커플이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길이 불안에 빠지지 마세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은 신체적 조건상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길이나 깊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입니다.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와 깊이는 중요하지 않고 파트너의 민감한 부위를 찾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분히 길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파트너의 반응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더 많이 포옹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이는 길이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팁, 서로에게 편안한 각도를 잡기 위해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세를 더 깊은 삽입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자세가 자극 각도를 조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파트너의 민감한 부위를 더 정확히 자극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양쪽 모두 긴장을 풀고 불편함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누워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는 최소한의 힘으로 여성 자궁경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밀착된 접촉을 통해 키스, 데모 상호작용이 자유롭고 서로의 귀에 속삭이는 등 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성이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놓는 방식은 질의 각도를 살짝 바꿔 지립고 근처의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므로 단순히 깊은 삽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는 두 신체가 더 가까이 접촉하도록 해 남성의 속도와 강도를 잘 조절하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피하도록 돕고 동시에 여성이 각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며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복잡한 자세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실험하고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몸이 이완되었을 때만 쾌락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팁, 전이와 애프터 플레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전이는 요리하기 전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양파, 생강, 마늘을 다지지 않고 재료를 씻지 않고 그냥 팬에 볶으면 요리가 맛있을 리 없죠. 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감정적 동원과 신체적 준비 없이 바로 친밀한 접촉을 시작하면 여성은 쉽게 건조해지고 고통을 느끼며 남성 또한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전이는 손잡기, 호응, 머리카락 쓰다듬기와 같은 아주 간단한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서로의 온기와 사랑을 느끼고 점차 이완되도록 돕고 그 후 단계별로 이마, 볼, 입술, 귀 뒤쪽까지 키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깨, 등, 팔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추가하면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몸이 천천히 흥분 상태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전이는 너무 길지 않아도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당신의 인내심과 배려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애프터 플레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접촉 직후 지쳐 잠들어 버리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끝낸 것처럼 느끼게 하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플레이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호응하거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방금 정말 즐거웠어? 또는 오늘 정말 감사해와 같은 가벼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심을 느끼게 하고 양측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째 팁, 더 많이 소통하고 맹목적으로 추측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많은 갈등은 말하기가 부끄러워나 상대방을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해서 감정을 숨기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밀한 접촉에서 느끼는 감정은 오직 당신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드럽게 표현하고 비난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좀 더 부드럽게 해줄래? 아파라고 말하기보다는 방금 네가 부드럽게 해줬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 그대로 계속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파트너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파트너의 감정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 압박감 괜찮니? 또는 여기서 더 자극받고 싶어? 아니면 저기서 더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올바른 접근 방식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친밀한 관계 중에만 하면 안 됩니다. 평소 기분이 좋을 때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도했던 그 자세가 정말 편안했어. 또는 내가 내 귀 뒤에 키스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걸 느꼈어 라고 말하면 상호 이해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친밀한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부들이 소통의 부재로 사소한 문제를 큰 갈등으로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내는 불편함을 숨기고 침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내는 친밀감에 점점 더 저항감을 느끼고 남편은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해하려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한 관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요리처럼 비싼 재료나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죠. 마음을 담으면 간단한 국수 한 그릇도 맛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와 같은 특정 기준에 끊임없이 고집하지 말고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신체는 다르고 각자의 취향도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파트너의 감정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의 예민함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부드럽게 소통할 때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배려를 느끼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 것입니다. 이는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과정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혼란을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는 깊이가 아니라 서로의 배려, 존중으로 점이 된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관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